끝없는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이집트의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낯선 한글이 새겨진 작품이 피라미드 앞에 우뚝 서 있는데요. 한글 신전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지켜보는 역사적인 장소에 한국의 언어가 새겨진 탑으로 세워졌습니다. 고대와 현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잇는다는 이 한글 신전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곳에 이러한 것이?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그것의 설치 과정 또한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센 모래바람과 예상치 못한 현지의 환경적인 제약 속에서 구조물은 흔들리고 작품의 조각들이 날아가는 우여곡절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생 끝에 작품이 완성되자 바람에 흔들리는 수많은 드로잉에서 나는 작은 소리들은 마치 생명력을 지닌 듯한 울림을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집트의 사막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스토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시작 전 1초면 되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아멘타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유명 미술관에서 8년째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집트에서 정말 엄청난 전시가 열리고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피라미드 앞에 세워진 한글 신전인데요. 이번에 열린 전시가 저에게는 특별히 인상 깊습니다. 그 이유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문화적 충격도 크게 받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한글을 예술 작품으로 보여준다는 기획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가득했답니다. 한글이 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고? 이집트에서 미술이라 하면 대개 고대 유물이나 회화, 조각 등을 떠올리거든요. 피라미드가 대표적인 예술적 상징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이 역사와 상징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국은 문자를 가지고 신전을 세운다니 정말 생소하더라고요. 저의 1인 큐레이터는 전시회를 기획하고 작품을 소개하는 직업인데요. 단순히 작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전시 전체의 컨셉트를 잡고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연출하는 게 핵심이에요. 각 작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또 관람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를 고민하는 게 저희 일이죠. 물론 작가와 소통하고 작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도 필수입니다. 이번 한글 신전 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과연 관람객들이 한글 신전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걱정이 컸답니다. 특히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낯선 한국의 문자와 그 문화적 상징을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 미술기획팀과의 소통이 중요했는데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크고 작은 오해도 있었죠. 예를 들면 한글의 곡선과 직선이 결합된 디자인이 건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표현이 잘 맞지 않아서 꽤 많은 조정이 필요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규현 대표님께서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죠. 그런데 전시가 점점 형태를 갖추어 가면서 이 신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한글 하나하나가 단순한 기호가 아닌 그들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상징인 것이었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한글이 조국과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성하게 다가온다는 말이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비로소 이해되었답니다. 포에버 이즈 나우는 이집트에서 매년 가을 피라미드 앞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전시회인데요. 올해는 10월 24일에 시작되어 11월 16일까지 이어진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 전시는 단순히 이집트 문화를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대의 웅장한 유적과 현대 예술이 어우러지며 특별한 시공간을 창조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전시장을 더욱 풍성하게 채웠죠. 피라미드의 유구한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집트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수천 년 전의 건축물이 여전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경이로운데요. 그 앞에서 현대 예술 작품이 전시되니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이런 대규모 전시를 이끌어가는 아르데집트와 유네스코의 노력 덕분에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이 행사를 통해 이집트 문화의 저력과 전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전시에서 특히 많은 주목을 받은 작품 중 하나는 바로 한국 작가 강익중님의 한글 신전입니다. 한국 작가가 피라미드 앞에서 전시를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강 작가님의 한글 신전은 사막의 바람을 타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매우 독창적인 설치 미술 작품이랍니다.
이 작품은 사막과 바람 속에서 피라미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히 서 있는데요. 한국 민요 아리랑 가사가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아랍어, 그리고 상형 문자까지 4가지 언어로 적혀 있어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상징하는 듯하죠. 또한 정육면체로 이루어진 4개의 신전이 서로 마주보며 한글과 3개의 언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작품의 내벽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죠. 5016개의 작은 그림들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랍니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작품이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 유동적으로 흔들린다는 점인데요. 마치 사막의 바람이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듯했죠.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들은 실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햇빛이 비추면서 반짝이는 모습은 희망의 빛처럼 보인답니다. 강 작가님은 이 작품을 통해 피라미드라는 고대의 상징과 현대의 한글 신전이 함께 어우러져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피라미드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돌덩이라면 한글 신전은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의 소망과 꿈을 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전인 셈인 거죠. 이집트에서는 처음 선보인 강익중 작가님의 작품은 호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포에버 이즈 나우 전시의 디렉터인 나딘 압델 가파르 감독은 올해의 작품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제일 주제를 잘 녹여낸 작품이다. 사막의 한글과 아랍어, 영어, 그리고 파피루스에 기록된 상형 문자가 어우러진 템플이 세워져 놀랍기 그지없다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내년에도 한국 작가 작업을 꼭 선보였으면 한다는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사실 이집트의 사막에서 한글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죠. 게다가 이 작품은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초월하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아리랑의 노랫말을 해석하고 상상하도록 이끌어주었는데요. 피라미드가 과거의 상징이라면 한글 신전은 우리 시대의 상징이자 미래의 비전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답니다. 강 작가님의 작품은 고대와 현대, 동양과 서양의 요소들이 어우러져 드라마틱한 시각적 효과를 자아냈는데요. 정육면체의 구조물이지만 그 속에는 무수한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각의 그림은 누군가의 소망을 담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 없는 대화가 오가는 듯했죠. 이러한 요소 덕분에 한글 신전은 단순한 미술 작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예술적 경험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래서인지 한글 신전은 개막 직후부터 피라미드 앞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이집트에서 불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맞물리며 한국 작가 강익중이 만들어낸 독특한 설치 미술 작품은 현지 언론과 해외 매체들의 뜨거운 취재 열기를 불러일으켰죠. 강 작가님은 기자들에게 피라미드 앞에서 한글 작품을 전시하게 된 것 자체가 매우 감격스럽다며 소감을 전했는데요. 그리고는 4,000년 동안 피라미드가 한글이 오기를 기다린 것 같다. 밤에 피라미드가 한글에게 이제 왔냐고 대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피라미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반짝이는 한글 신전에 대한 자부심을 표하기도 했죠. 그러나 작품이 이집트 사막에 설치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은 말 그대로 도전의 연속이었답니다. 한국에서 작품을 완성해 이집트로 가져오는 과정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작품이 원래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설치 일정이 크게 꼬이게 되었죠. 게다가 4일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던 설치 작업은 열흘이 넘도록 이어졌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팀 모두가 매 순간 긴장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했죠. 또한 설치 장소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피라미드 앞의 사막이었기에 유네스코의 관리 기준에 따라 작업에 여러 제약이 있었답니다. 예를 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한 작업들이 많았고 거기다 이집트 현지의 작업 방식과 소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정 사항들이 필요했죠. 그리고 언어적 장벽도 작업을 어렵게 만든 요소 중 하나였는데요. 간단한 작업조차 허가나 의견의 조율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곤 하였죠.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모래바람이었는데요. 사막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 때가 많지만 특히 설치 기간 동안 유난히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 작품의 철골 구조가 자꾸 기울어지는 문제가 생겼답니다. 구조물을 고정해 놓아도 바람이 불 때마다 철골이 흔들리며 작품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에서 온 설치팀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해냈는데요. 현장에 있던 한국 회사의 대표님이 본인의 차를 철골에 연결해 밧줄로 고정한 다음 차를 움직여 철골을 세우고 그 상태로 바닥을 용접하여 단단히 고정을 시킨 것이죠. 그 작업은 거센 모래바람을 맞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내심과 끈기를 요구하는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래와 먼지 속에서 작업복이 먼지에 쩔고 얼굴이 타들어가는 것을 감수하며 작품 설치를 마무리하였답니다. 마침내 한글 신전이 완성되었을 때 작가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글 신전이 바람과 상생하고 호흡하는 생명체 같은 존재로 거듭났다고 말했는데요. 바람에 흔들리는 드로잉판들이 마치 5016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흔들림에서 나는 딸그락 소리는 관람객들에게 하나의 예술적 경험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답니다. 그렇게 바람을 따라 살아 움직이는 신전은 피라미드와는 또 다른 형태로 고대와 현대의 조화를 표현해냈죠. 게다가 한글 신전은 사막의 색과 어우러져 한글의 독창성과 강렬한 색감이 더욱 돋보였는데요. 주말마다 이집트와 세계 각국에서 온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한글과 이 작품의 의미를 되새겼죠. 어떤 날은 한 이탈리아 관광객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저 문자는 일본어인가요? 아니면 한국어인가요? 라고 물어보았는데요. 제가 한국어라고 설명을 하니 그는 글자가 정말 아름다워요 라며 감탄했답니다. 그 순간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시각적 예술로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새삼 느꼈죠. 이탈리아인이 예술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그가 한글의 미적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전시 사흘째 카이로 시내에서 열린 작가 패널 토론회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예술가들과 예술 애호가들이 모여 각 작품의 의미와 창작 과정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는 강익중 작가님도 함께 있었죠. 강 작가님은 수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글 신전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영국 청년이 다가와 그의 작품에 대해 궁금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청년은 작품 속의 노인들이 그린 그림, 특히 지도 같은 이미지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강 작가님은 그 지도는 한국 전쟁 실향민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기억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그림 속의 지도는 그들이 떠나야만 했던 고향집의 위치를 그린 것이었죠. 그 순간 청년의 표정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물들었고 깊이 감명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 질문과 대답이 주고받아지는 순간은 전시장에서 예술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로 연결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청년은 단지 한 작품의 아름다움에 끌려왔지만 그 속에 담긴 한국 전쟁의 아픔과 이산가족의 절절한 그리움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실향민들의 상황과 연결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강 작가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청년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중동 지역의 실향민들과 한국전쟁 실향민들의 공통된 감정이 하나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림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겪어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 작품을 통해 그 자리에서 만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향민들의 아픔과 그들이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고향의 기억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가지 꿈과 소망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보여준 순간이었죠. 강익중 작가님이 이번 한글 신전에 포함될 드로잉을 수집하기 위해 이집트 곳곳을 찾아다니던 이야기는 마치 예술적 여정을 떠나는 모습과도 같았답니다. 이집트는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나라인데요. 특히 아프리카 각국에서 온 난민들까지 포함해 약 9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은 이곳에서 수집한 드로잉들의 특별한 의미를 더했죠. 드로잉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강 작가님은 이집트 내의 문화센터는 물론이고 국제학교와 난민학교까지 직접 방문을 했는데요. 각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난민학교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그린 그림은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 그들 개개인의 소망과 아픔을 담고 있었죠. 난민학교에서 받은 그림들을 보면 세계 여느 나라 아이들과 다름없이 밝은 꿈을 꾸는 모습이 많았답니다. 예를 들어 무지개가 뜬 하늘이나 행복한 가족의 모습, 그리고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이 많이 등장했죠. 이는 어린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린 그림에서는 조금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아픔과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엿보였죠. 그 그림들은 단순한 색채와 선을 넘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평화에 대한 간절함을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강 작가님은 이러한 작품들을 보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점에 감동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예술나눔 공익재단인 아이프 칠드런의 협력도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탄자니아와 한국의 어린이들이 각각 100여 점의 그림을 보내주었답니다. 이들은 자신이 상상하는 평화로운 세상과 미래를 표현했는데요.
각기 다른 두 대륙에서 자라온 아이들이지만 그들의 시선은 독특하면서도 동시에 닮아 있었답니다. 그 모든 그림에서 느껴지는 순수함과 희망은 한글 신전에 모여들어 더욱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죠. 이번에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세워진 한글 신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미술계에서는 한글이 가진 조형미와 독창성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았답니다.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미술 관계자들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 표현이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미술의 세계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하죠. 한글 신전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구성은 한국 미술이 세계 예술 시장에서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는데요. 현대 미술은 이제 더 이상 지역적 한계에 갇히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소통하고 있죠. 특히 한국 미술의 경우 과거에는 전통에 뿌리를 둔 작품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글 신전 역시 이런 변화의 한 예로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활용해 현대 미술과 접목시킨 것이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해외 관람객들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유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전시는 단순히 작품 감상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했죠. 특히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많은 미술가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고 했는데요. 한글을 처음 본 외국 관람객들도 그 독창성과 미적 요소에 매료되어 한글이 얼마나 특별한 문자이자 예술적 도구인지 직접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 미술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글 신전과 같은 작품이 세계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의 미술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지만 한국 미술은 이제 그 독창적인 미적 감각과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죠.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의 미술이 더욱 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특히 현대 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경계를 넘는 창의성인데요. 한국 미술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죠. 이는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요즘 이집트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거리에서 K-팝을 듣거나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답니다. 제가 일하는 미술관에도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관련 전시나 행사가 열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이집트에서는 특히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의 독특한 스토리 전개와 감정 표현에 매료되고 있답니다. 특히 로맨스나 가족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세밀한 감정 묘사가 이집트 관객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 하게 만든답니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는 곧 한국의 전통과 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미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이집트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서양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큰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국의 현대 미술이 국제 무대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한국의 미술가들이 전통적인 기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품들이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한글 신전과 같은 전시도 그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집트 관객들은 한국의 예술이 어떻게 과거와 현대를 이어가면서도 새로움을 추구하는지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음식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카이로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불고기나 비빔밥 같은 요리가 저희 현지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한국의 고유한 맛과 향이 이집트 음식과도 어딘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독특한 풍미에 빠져들곤 하죠. 저도 처음에 김치를 먹어보고 그 강렬한 맛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나라의 음식도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죠. 이집트 내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집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IT 기술이나 교육 시스템의 성공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와 흥미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 내에서의 한국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인기를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고 한국의 예술과 미술도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한글 신전 작품을 통해 이집트와 한국 간의 문화적 교류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내년이면 양국의 수교 30주년을 맞이한답니다. 이 기념비적인 해에 이번 전시가 그 시작점이 되어 양국의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데요. 그동안 주로 대중문화를 통해서만 알려져 온 한국이지만 이번 한글 신전 전시를 계기로 현대미술 분야에서도 큰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집트 또한 아랍 세계에서는 현대미술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전시가 앞으로 한국과 이집트 양국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서로의 작품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아멘타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정말 말로만 들어도 엄청난 전시인 것 같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한글 신전이라니 너무 멋지네요. 이렇게 특별한 전시에 대해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집트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에 대한 이야기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